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똑같다고 느껴지는 일상에 미래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의 안내를 받는다면 지금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타로 카드로 조만간 여러분께서 듣게 될 기쁜 소식을 읽어드릴게요. 이 소식의 내용, 상황, 신호, 시기까지 꼼꼼히 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으시면 좋겠어요. 시간 5초 드립니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은 여러분이 좀 듣게 될 소식이라기보다는 느낄 수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의미는 파랑분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제 멀리서 수동적으로 좀 받아들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이미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소식을 듣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조만간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라기보다는 조만간 기쁜 소식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의 기쁜 소식은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좀 종류 자체가 다를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좋은 소식이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고 동력이 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점점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온다고 한다면 그냥 한 번의 단발성의 소식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직접 빚어나가는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내시거든요. 앞으로의 소식도 더 기대되는 흐름도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파란분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이나 또 독특한 능력, 매력 이런 게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는 아직 제대로 된 합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조금 숨겨오신 재능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직은 보여줄 만한 재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재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또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 수준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의 관념을 흔드는 사건이 하나 등장할 것 같아요. 파랑,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아주 독특한 재능이 있다. 너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몇몇 분들은 멘토의 등장이라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등 뒤에 있어서 든든하게 파랑,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또 그걸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요. 여러 사람일 수 있지만 특히 한 사람, 좀 소수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이 파랑분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사실, 여기서 기쁜 소식이 끝이 아니라 이 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더 여러분에게 큰 기쁜 소식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러버스 카드랑 문 카드의 조합이 있는데요. 이 문 카드는 좀 뛰어난 직관력, 또 숨겨진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자기 힘으로 빛나지 못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인공도 보시면 내면에 빛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스스로 지금 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카드를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보고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지금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알 수 없었던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분들은 가지고 계신 힘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능력도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 문 카드는 이제까지 발휘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나는 한계에 부딪혔어. 이렇게 생각해서 가둬놓았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야. 더 이상은 내 능력 밖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의 일이라든지 또 공부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가능성일 수 있거든요. 이 달 카드의 의미는 여러분이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자아상,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현재 조금 낮아졌다거나 자아상을 생각하셨을 때도 나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에 지금 러버스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외적인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달처럼 어둡게 내려앉았던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너는 태양 아래로 나와도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 함께 있을게. 약간 동반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러버스 카드의 동반자의 힘은 특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아끼고 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카드의 주인공도 보시면 성별이 다르고 두 사람의 피부색도 다른데요. 하지만 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또 눈을 감고 있지만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또 각자의 손이 지금 서로의 얼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 보완이 된다라는 의미. 그러면서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구름 위에 떠서 태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에게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관계가 하나 들어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로맨스가 나타난다,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카드와 러버스의 조합 다음에 지금 하늘의 뜻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심판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심판 카드는 하늘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당신에게 전달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활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파랑분들은 이 사람의 등장, 이 동반자의 협력, 이걸 기반으로 정말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도 드실 거고요.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 강하게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의 전환과 가치관의 격변, 이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나는 그냥 달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나는 수동적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의 틀에서 깨고 새로움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심판 카드 다음에는 이제 달 카드가 아니라 달 카드와 완전 반대인 태양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파란 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빛나는 존재야 라는 거 깨닫게 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먹을 거야 라고만 한순간 생각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게 될 거고요. 나는 이제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 카드에서 태양 카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심판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신의 축복처럼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완즈 7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 또 고난, 또 적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 그때 좀 힘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엄청 중요한 경기나 대회를 앞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길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이 경기에 왔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완즈 7번 카드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이 경기에서 정말 질 생각이 전혀 없다. 진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 자신감이 강하죠. 나의 등 뒤에는 어차피 승리의 여신이 있어. 하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든든함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는 태양 카드랑 같이 이 동전 8번 카드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주인공을 보시면 지금 동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이아몬드로 묘사돼 있죠. 8개를 가지고 있는 장인이거든요. 장인은 자신의 기술에 자신감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장인은 자기 일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루틴이 있죠. 일을 딱 봤을 때 순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만의 비법, 팁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이런 변화를 파란 분들이 누리실 것 같은데요. 이 장인이 되는 모습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장인의 능력을 쌓아왔고 좀 누적하고 축적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태양의 빛을 내게 된다.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 분들은 내 빛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한다. 이런 점이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실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이 변화 기점이 꽤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빠르면 4일이 걸릴 것이고 오래 걸리면 4주가 걸릴 것이다. 이 숫자 4의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숫자 4는 특히 안정감이라는 수비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4 카드에도 당신이 조각하는 것처럼 섬세히 다듬어라.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장인의 조각 능력이 있으세요. 그 능력을 두고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든든한 조력자,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귀인이 되고 멘토가 되는 사람, 4일이나 혹은 4주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조력자의 모습이 파란 분들이 느끼셨을 때는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칭찬을 하는 거지? 약간 의구심도 생기실 수 있거든요. 왠지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칭찬을 한다거나 격려를 하면 좀 불편한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라든지 나한테 뭔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파랑 분들의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보시면 아주라이트 원석이 들어왔는데 레이저처럼 아주 초집중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주라이트가 말하는 집중은 이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목표가 있는데 또 삶을 레이저처럼 관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재고 막 미리 염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딱 목표에 집중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갈지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이 귀인이 나타났을 때 그래 이거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발휘하시게 될 거예요. 또 시험이나 경기나 경쟁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하거든요. 또 이 귀인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는 메시지로 지금 직감, 감각을 말하는 카드도 들어왔어요. 당신은 점점 직감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직감에 따라서 당신의 변화를 이끌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파란 분들은 기쁜 소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살짝만 건드려주는 게 끝이에요. 파란 분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의 능력을 칭찬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툭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당신은 태양과 같은 햇살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리딩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 직감을 활용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응원을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래 들어온 양자리 카드를 보시면 이 타고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이 귀인이 파란 분들에게 다가와서 더 이상 뒷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앞으로 나서세요. 이런 메시지도 던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하나를 발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심심하다든지 지루하다든지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실 틈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또 체리 카드가 나왔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상을 아주 뛰어넘는 예술가 같은 삶을 사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레벨의 경지, 여기까지 뛰어오르실 수 있어요. 누구보다 반짝이면서 빛나는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이 있고 또 기술을 넘어서서 예술을 보여주는 장인의 모습,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빛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에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그 사람을 계단처럼 활용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파랑분들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게 된다고 하거든요. 누군가 다가와서 기회를 열어준다거나 손을 내밀 때 뭔가 불안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여러분의 힘을, 잠재력을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보라분들께서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다 이런 키워드가 강하게 보이는데요. 잠시 바람이 불면서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고 해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사건, 또 그 계기로 여러분이 아예 달라지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키워드들을 연결해보면 사람들이 일단 보라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인식, 이게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호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감탄사가 나온다든지 평판이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프리랜서이신 보라분들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이 업계의 이름을 알리게 될 수 있고요. 또 몸값이 올라가는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라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유명해지는 모습,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을 사람들이 좀 더 높게 바라봐요. 그리고 좀 여러분을 보면서도 함께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약간 우러러보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든지 대변인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모습 예상돼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 이후로는 여러분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더 신경 쓰게 된다고 하고요. 좀 더 이미지를 다듬어 가고 싶다 이런 욕심도 생기실 것 같아요. 내가 한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닌데 이미지 좀 더 신경 써야지 이런 마음 생기신다고 하거든요. 이 소식 이후로 여러분은 패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실 수 있고요. 뭔가 향기나 분위기, 이미지 이런 거 신경 쓰실 정도로 입지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명함을 바꾸게 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같은 명함이라고 해도 뭔가 좀 질이 좋은 명함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명함을 받을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걸 줄 사람들, 나의 명함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더 종이의 질을 높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는 결국 여러분의 지위가 상승한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이제 승진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모습도 가능해요. 전면적으로 위치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역할, 좀 더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담당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나서서 해야 되나? 약간 직감이 드시는 순간 올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자 약간 결단하시면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많은 카드들이 지금 순간의 선택들이 꽤 오래도록 당신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뽑으신 카드 중에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보시면 지금 빠르면 1일 혹은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숫자 1이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는 시점에 관계없이 어떤 중요한 날을 결정하실 때는 1일 혹은 숫자 1이 반복되는 엔젤 넘버 11일 혹은 21일, 31일 뭐 이렇게 1이 새겨진 날 그때가 보라분들에게 길일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거든요. 또 시간을 고민하시는 분들 1시 혹은 하루의 시작점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고 여러분이 그 타이밍에는 명상을 하신다든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 혹은 스케줄을 작성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시작처럼 하는 행동, 이 루틴을 만드신다면 이 기쁜 소식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실 수 있거든요. 또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빠르면 1일이나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람이랑 같이 여러분의 귓가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 기회 놓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눈치 게임이에요.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눈치 게임을 할 때 이 타이밍에 맞게 숫자를 딱 외쳐야 술래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이 기회가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 기회를 두고는 주변 상황을 좀 빨리 판단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쁜 소식의 시작점 보시면 완즈 8번으로 시작됐거든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수 있고 정말 순식간에 여차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카드는 사실 타로 카드 78장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다수의 사람은 놓칠 수 있다 이런 점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카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딱 잡아오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뛰어난 감각, 능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기회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직감하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의 힘을 뛰어넘는 명철함, 센스, 날카로운 판단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해요. 오늘 이 완즈 8번의 속도감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함과 지략, 이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게 이 아래에 있는 칼의 기사 카드거든요. 칼의 기사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 가지고 있는 말의 속도랑 말의 힘보다도 더 빨라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 주인의 명령에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말을 완전히 다룰 수 있고 또 말한테 지금 빨리 가야 돼 딱 명령을 하면 말이 바로 반응해요. 또 동시에 더 멀리 내다보면서 말한테 정확한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 칼의 기사의 모습은 바둑을 둔다든지 체스를 두는 그런 기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체스를 생각해보면 여러 기물이 있는데 그 기물을 딱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고 또 지금 단 한 수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도 빠르게 읽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전략도 구성하는 능력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산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라분들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의 첫 번째 장면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든지 뭔가 발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순간에 딱 순간적인 판단과 직감이 드실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장면, 사람들이 약간 머뭇거린다든지 멈칫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력을 발휘하고 실행력에 옮기고 좀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숨겨진 가장 중요한 사람, 능력자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랑 인연이 닿으면 정말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리잔을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순간 손을 딱 뻗어서 그 사람의 유리잔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순간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유리잔이 상대방한테 엄청 소중한 유리잔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진짜 고맙다, 내가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두 분이 연결되고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 일을 발판 삼아서 우연처럼 여러분의 능력이 더 두각되게 된다. 좀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여러분의 행동력이 발휘되고 그 장면이 연결되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순간에는 이제 떨어지는 유리잔을 잡는 순간에는 이게 나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 좀 따질 틈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본능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였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 본능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에 이미 숨겨져 있다라고 카드들은 말하고 있고요. 보라분들이 가지고 계신 타고난 선한 본성, 유리잔을 잡으려는 마음, 타인을 향한 배려, 또 순발력, 기지, 이게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느 순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날 텐데 그때 두드러질 거예요. 그 장면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되거든요. 무심결에 SNS에 남긴 글이 어느 날 유명세를 탄다든지 또 뭐 꾸준히 기록해온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될 수 있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별뜻 없이 배려하셨던 행동들,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여러분을 지켜보게 되고 이제 주목받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몇몇 보라분들은 정말 면밀히 지켜보지 않으신다면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커요. 왜냐면 내가 순간적인 집중력을 힘있게 딱 모은다든지 뭔가 떨어지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는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면서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세상에 어떠한 자극이 와도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출퇴근하는 좀 일상적인 장면 생각해보면 내가 지하철에 타서 앉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면 잠에 들잖아요. 그럼 평소 여러분 성품 같으면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그럼 흔쾌히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데 내가 잠들어 버리면 누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이 먼저 단단하게 좀 굳건하게 있어야 이 에너지가 남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분들이 지금부터 당장 바로 하셔야 되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 웰빙을 챙기는 일이다라고 여겨져요. 오늘 조언 카드에서 보시면 가운데 영양소라고 적혀있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하면 힐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 천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요리 기술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천사가 보여주는 거는 요리 기술이라는 것이 그저 원칙을 따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의 재료에 가깝게 식사를 해라.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한다라는 점을 말하는 카드예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먹고 조리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료 온연의 영양을 챙기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보라분들의 몸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하는 카드인데요. 내가 막 시간이 급해서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진다면 그럼 빨리 먹게 되고 그럼 식사에 집중할 수 없겠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얻는지 그것도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또 영양의 기준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먹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 카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 먹으면 좀 활력이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음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힐링하시고 특히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오렌지 카드, 당신을 돌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지치면 어떤 바람이 지나가는지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지,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어도 계절이 지나가는 걸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보라분들은 피로를 녹여낼 만한 휴식도 반드시 가지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지면 실수도 줄어들어요.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지 마시고 여유롭게 보내보세요. 그 여유가 생겨야 누군가 유리잔을 떨어뜨려도 순간 잡아줄 수 있고요.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리면서 그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막 이런 거 따지고 있을 때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선뜻 나서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순식간에 유명해질 수 있고 더 기쁜 소식 잡을 길도 열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탈 카드에서도 오션 제스퍼 카드, 당신 스스로 스케줄을 제대로 짜고 또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별자리 카드에서도 사수자리 카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그 안에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집중을 기울이고 꼼꼼함을 발휘하려면 시간적인 여유와 체력의 여유는 필수적이에요. 당장 시간이 모자라고 체력이 없으면 큰 그림은 볼 수 없고요. 이 사수자리가 써야 되는 관역, 목표도 희미해지고 마음만 급해지거든요. 보라분들에게는 정말 조만간 작아 보이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고 이 유명세의 기운이 특히 들어와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셔서 이 순간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보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운명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걸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조만간 듣게 될 기쁜 소식, 대표적으로 좀 오해가 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좀 늘 한결같으신 분이고 좀 변함이 없으신 분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오해했다든지 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또 누군가 여러분을 두고 좀 악의적인 계획을 가졌을 수 있고 좀 험담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또 혼자 그냥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그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고 또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뭔가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는 게 오해가 풀린다라고 보이고요. 혹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본심 이런 거를 잘못 평가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재평가가 들어오고요. 또 몇몇 분들은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보상을 받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그 당사자인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힐링이 다가오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일단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큰 보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준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상처받았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과할 수 있고요. 혹은 그 사람 자리랑 똑같은 자리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처의 연고가 발라지는 느낌? 내가 이제 상처 회복이 되고 있구나. 내 트라우마가 극복되고 있어. 좀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무래도 초록분들에게 이 사람이 사람으로 치유되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유라는 것이 꼭 상처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제 그 힘이 이제 초록분들에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초록분들의 일상이 막 완전히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셨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 세상이 몰라봤던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된다고 해요. 더 이상은 저평가되지 않을 것이고 또 평가절하되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늘 한결같이 노력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노력하고는 있지만 발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곧 눈에 보이는 보상이 들어올 거예요.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특히 승진이나 이직이나 뭔가 윗사람부터 인정받게 된다거나 커다란 새로운 임무가 맡겨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성과급을 받게 된다든지 또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나 어떤 특정 상대방이 졸업분 진짜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네요. 그동안 몰라 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약간 인사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맨날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수박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수박은 겉모습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이 빨갛고 달콤한 안쪽 부분, 이 수분이 아주 많은 이 부분이랑 겉껍질은 또 완전히 달라요. 겉껍질은 딱딱하고 심지어 색도 검은색이랑 초록색이 줄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초록색이랑 검은색이 유난히 색이 진할수록 그 수박이 더 신선하고 달콤하다고 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수박이 쪼개지기 전에는 속을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진짜 수박의 정체성, 이 과일로서 보여주는 힘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박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겉으로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껍질만 보면서 판단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는 붉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너는 과일 같지가 않아. 너는 달콤할 리가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다 익은 여러분의 속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초록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약간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보이는데요. 어쩌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부터 속이 이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박은 자신의 때를 맞춰서 서서히 몸집을 키워왔고 또 속을 천천히 익혔겠죠. 이제야 타이밍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노력이나 진정성 이게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록분들은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필요도 없다고 해요. 이 수박카드의 메시지도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 아이와 함께 즐겨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내면의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초심이자 순수함 또 진정한 자아를 뜻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분의 선한 본성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진심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해를 샀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그냥 딱딱하고 검고 초록색인 껍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은 속을 알차게 키워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면의 아이가 깨어날 때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초록분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게 돼요. 예전부터 잘했던 일인데 이제 타이밍이 들어오는 거죠. 보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노력한 게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이랑 갈등을 만들었던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소통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끊어졌던 사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다가와서 내가 진짜 그때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진정한 내 사람이 너였는데 내가 오해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시험이라든지 회사나 공공기관 뭔가 거대한 세력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떨어지셨는데 다시 지원했는데 합격한다든지 자격증 시험에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합격한다든지 여러분 실력에 대해서 재평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해나 뭔가 불편함 이렇게 남았던 기억들 이게 보상이 되고요. 여러분도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함도 가지게 되고 보람도 갖게 되세요. 이제 오늘 크리스탈 카드도 보시면 판톤 쿼츠가 들어왔는데요. 변화가 다가올 것이니 변화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가 외부에서 강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 초록분들의 기쁜 소식은 확실히 내면에서 먼저 나오는 변화라기보다는 변화가 오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적인 사건이 오고요. 또 여러분이 이걸 만났을 때 이건 변화야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카드가 변화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는, 또 이렇게 명령문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이런 의구심도 드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틀어졌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온다든지, 내가 그때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진짜 변한 게 맞을까? 정말 진심일까? 이런 의심이거든요. 저 사람이 과거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사실 영원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타고난 기질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질이 발휘되는 성향이나 성격은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MBTI를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그 MBTI도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성향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세월이 지났다든지 사회생활을 했다든지 이렇게 성향이 바뀌게 되는 장면들도 꽤 있어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원래는 즉흥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계획을 더 추구하게 되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성향에서는 사실 절대적인 것도 없고 전혀 바뀌지 않는 성격, 이런 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점이 바로 그렇게 물처럼 변할 수 있는 유동성과 유연성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도 사실은 어쩌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판톤커츠는 빛에 따라서 오묘하게 보이는 색이 달라져요. 우리의 존재도 여러 경험과 여러 시간을 통해서 달라지거든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다. 이 카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진다. 이런 점이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사자자리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자자리는 지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별자리거든요. 내 중심이 단단히 있으니까 또 다가오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 또 나의 정말 극단적인 성향, 아예 굳어져 버린 성향, 이런 건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의 중심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상황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일단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사람이어야 했고 또 힘이 굳건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미래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힘은 사자자리처럼 과거부터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이제까지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라고 보이고요. 사자도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서서히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인정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빠르면 3주, 또 오래 걸리면 3개월 안에 어떤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쌍둥이 자리 카드는 좀 소통을 강조하는 별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문장에도 교환할 것이 있다, 그걸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환한다는 거는 어떤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소통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목적도 있고 행동이 있고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으면 변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밸런스가 있거든요. 졸업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제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자, 소통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뭔가를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이 시작될 텐데요. 그때 두 분이 같이 변하지 않는 타협점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그걸 상대방이 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니까, 또 그러니까 나한테 소통하자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통 거부할 수 있거든요. 또 쌍둥이 자리는 이 쌍둥이의 특징답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너무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쌍둥이처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혹은 쌍둥이 정도로 너무 많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도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다 보면 거리감이 생긴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는 그래도 당신은 잃을 것이 없는 중심이 단단하다,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이 소통의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특히 앞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빛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당신은 이 세상에 신적인 힐링과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카드의 강조점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이 여러분에게 힐링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또 여러분도 그 직감이 드실 거예요. 하늘이 나한테 지금 힐링을 주고 있구나. 빛과 사랑을 주고 있구나.
내가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 아직 세상 살만하다.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실 거거든요. 오해가 풀릴 거고 재평가되고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풀리고 오해가 풀려요.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재평가하게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런 감정 드실 거예요. 공부나 운동이나 뭔가 시간에 공을 들였던 일들, 그게 이제 보상의 차원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예전에 어그러졌던 관계라면 다시 봄바람이 불 수 있고요. 나는 상처가 있고 아직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상처가 아무는 것 같다. 나는 상처를 가지고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나도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시게 될 거고 앞으로는 더 따뜻한 세상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분위기의 전환이 대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뽑으신 타로 카드에서도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가운데 들어왔고요. 또 별자리 카드에서도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쌍둥이 자리가 들어왔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핑크를 뽑으셨어요. 이 핑크 카드에는 사랑이 이곳에 시작되게 하라 이렇게 간결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간결하게 노랑분들의 기쁜 소식에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가운데 이 카운슬링 카드에서도 두 천사가 마주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대화와 소통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의 언어가 교류되는 장면, 노랑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노랑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감정 이게 다가온다고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이 카드는 사실 첫 만남 또 두근거리고 설레는 감정의 교류가 있다 이 뜻이 있어요. 알고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뉴페이스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아래는 별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리감이 있었고 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 예측이 잘 안 되고 손에 잡히지 않았던 장면, 그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리딩을 듣고 나시면 노랑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먼저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메이저 교환 카드랑 위에는 메이저 여왕제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이 두 카드의 조합이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노랑분들은 이제까지 충분히 인덕을 많이 쌓아오신 것 같아요. 여왕제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막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내 모든 정성을 쏟아도 아깝지 않을 내 사람들을 위한 헌신, 이런 리더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왕제 카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대자연과 같은 포근함이 있다, 따뜻함이 있다,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여왕제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내 사람들, 내 자녀들을 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 어머니의 자애로움의 특징이 있어요. 아마 노랑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들 갖고 계시고 또 가능하면 좀 양보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아래에는 이렇게 교황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헌신하고 배려하는 게 호구라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교황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교황은 사람들의 행동을 막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메시지는 이러이러하다. 이걸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는 특히 자기 생각을 막 덧붙인다기보다는 좀 그대로 전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또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낼 때 그게 우리가 보낸 그대로 가기를 원하지 막 상태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또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전달자, 우편부 이런 역할이 바로 교황이거든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막 타인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타인을 또 평가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야 한다. 나부터 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 약간 솔선수범 하시는 분들, 또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배려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이랑 소통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의 향기를 만끽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억지로 뭔가 막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분도 아니고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자신이 먼저 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수행자의 모습, 이런 성향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성향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성향이 향기처럼 드러나게 되고 또 향기를 상대방이 맡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근데 이 향기라는 거는 사실 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인간의 후각을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무뎌져요. 그래서 처음 향기를 맡을 때는 이 향기는 뭐지? 이렇게 인식하고 새롭게 느끼면서도 사실 가장 빨리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기 쉬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향기를 맡으면 기억이 순식간에 재생되거든요. 아, 이 향기 그때 거기서 맡았었는데 이렇게 쉽게 떠올려요. 향기의 기억도 장기 기억에 숨겨져 있다가 다시 재생될 때는 또 시각적인 자극이나 그때의 경험들이 다시 재생되거든요. 그래, 그때 이 향기야. 이 향기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떠올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향기라는 것은 쉽게 무뎌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회상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향수를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기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늘 같은 향수 사용하는 분들은 그분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향기의 매력이 노랑분들의 성향에 발휘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매력을 한번 보게 되고 이 향기 같은 매력은 정말 처음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신선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금방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서 나는 이제 늘상 일상적으로 이 향기 취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랑 헤어지고 나면 나는 다시 노랑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을 회상하게 되고 또 다시 찾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인품 자체가 향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매군이라든지 연애운, 동업운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하는 운이 함께 상승한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면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감탄도 나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상대방의 스펙이나 조건이 뛰어날 수 있거든요.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죠.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자산이 많다거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존경이나 존중의 이런 제스처 같은 게 진심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두 분이 생각보다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에는 취미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길 수 있다든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되는데 친밀감이 쌓이게 될 수 있고요.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니까 두 분은 일단 얘기가 잘 통하게 될 거예요.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공감대가 있고요. 두 분의 대화 장면 안에는 두뇌 안에서 신경세포가 반짝이게 되고 뉴런이 활성화되고요. 예전에는 정적이었다고 느꼈던 순간 나는 별 특별한 일이 없이 혼자 있어 헌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평범한 순간 이제는 반짝이는 빛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이 별카드 때문에 소개의 운도 가능해요. 이 여황제의 따스함 또 교황 같은 배려심 이런 거 보면서 멀리 있던 사람이 한 번에 다가오는 접점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인맥도 가능하거든요. 평소에 소개나 선 같은 이런 어색한 만남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노랑분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은 나랑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혹은 이 사람도 나도 조금 서로 알게 되면 새로운 점이 있지 않을까? 약간 호기심 생기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핑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핑크 카드에 숫자가 4가 들어왔어요. 숫자 4는 안정적인 미래, 탄탄한 내일이 예상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4가 핑크랑 만났을 때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가 핑크빛이다.
그걸 믿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나에게 오는 일일까? 이게 또 진짜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의 문장처럼 그저 사랑이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또 다가오는 인연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핑크빛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열고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 에너지가 분명히 환상적인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떤 선입견이나 거부감이라든지 또 과거로부터 온 트라우마 이런 데 엮이지 않으시고 열린 마음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요. 또 이렇게 사랑을 그저 들어오게 하라라고 한다면 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혹은 여러분의 귀인이 왔을 때의 상황, 몸과 마음의 긴장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안심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핑크 카드의 튤립이 바로 여러분의 향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에게는 꽃과 같이 타고난 매력과 향기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장점을 떠올려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노랑분들은 이제 사랑을 누릴 때가 왔다는 거죠. 또 가운데 물고기 자리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이 물고기 자리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의 속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흐르는 물에 몸만 맡기는 걸로는 중심이 없거든요. 물고기는 자기만의 중심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살에 맞춰서 흘러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살을 거스르면서 갈 수 있기도 하거든요. 물살과 관계없이 자기가 헤엄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다. 이런 직관의 능력도 있거든요. 물살이 있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물고기 자체에는 힘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물고기가 그냥 물 안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물 안에서 원하는 것으로 물고기가 딱 수영하고 헤엄쳐 가는 건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중심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중심이 없다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살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강에 살지 못하고 바다로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근데 민물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바다로 가버리면 염도가 달라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자기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물살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살과 관계없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 이건 사실 실존과 생존과 관련된 직결된 엄청난 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에게 이 물고기 자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당신한테는 원천적인 힘, 타고난 힘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해서 중심을 딱 잡아라. 그래야 귀인이 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물고기 자리는 빠르면 12주 안에, 오래 걸려도 12개월 안에 이 중심을 발휘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12개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12주 안에 다가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앞에 들어온 쌍둥이 자리가 공기 속성이 있어요. 마냥 시기가 늦어지진 않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완즈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 완즈의 기사는 거침이 없고 한번 결정한 건 물러서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돌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두 분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들어온 크리스탈 카드에 보시면 호환서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 사건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때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는 순간 이 감정의 기간 자체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12주 안에 들어오는 뉴페이스, 그 뉴페이스와의 만남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호환서 카드에서 노랑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점, 또 타로 카드에서도 이 컵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노랑분의 에너지를 충분히 빠르게 인식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 더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이 컵의 기사 카드가 기본적으로 프로포즈와 고백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뉴페이스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속도감까지 빠르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죠. 하지만 뒷걸음질 치지는 마시고 오늘 먼저 리딩을 들으셨기 때문에 뉴페이스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저 이곳에 사랑을 흘려보내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그 자체로 힐링이 될 거고요. 두 분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빨강 분들께서 조만간 듣게 될 기쁜 소식은 좀 종이나 문서와 관련된 사인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준비해 오셨던 일이 있는데 그걸 두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실 수 있고요. 무언가 여러분이 사인하게 되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좋은 물건을 찾게 되면서 매매운으로 크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지원하고 통보를 기다리셨는데 좀 예상 외로 훨씬 더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딘가에 서류를 제출하신다든지 시험을 보신다든지 지원을 하신다든지 매매를 하기 위해 알아보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문서운을 좀 계약의 힘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보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좀 똑같이 생긴 종이가 있는데 그 두 장에 여러분이 두 번 사인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같은 종이에 사인을 해서 두 사람이 나눠 가진다 이런 의미. 두 사람의 사인이 모두 포함된 문서를 서로 교환하고 좀 약속의 증표를 보관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은 이제 앞으로의 행동을 기대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서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연봉 계약서 쓰게 되는 분들, 인턴이나 알바 지원하고 여러분이 서명하는 일들, 어딘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이 등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격증을 따내면서 어떤 협회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소속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새로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겠죠. 커다란 업체랑 거래를 트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래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뭔가 계약 상태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집이나 사무실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이거를 인연으로 연결해 보면 커플이 될 수 있고요. 커플이 만들어지면서 커플 아이템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랑의 징표를 만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커플이시지만 부부시지만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곧 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분이 커플로서 통장을 만든다든지 함께 돈을 모은다든지 각자 가족에게 소개를 한다든지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어딘가 소속이 되고 스터디에 가입하게 되실 수 있다든지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결제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중책을 맡게 돼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고 혹은 거꾸로 아예 미래를 위해서 투잡을 하나 설계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퇴근 이후에 자격증 준비에 돌입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습, 업무 이외의 시간에 정기적인 일을 시작하는 분들, 이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빨강 분들에게 다가오는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새로운 소속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소속감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거든요. 아예 여러분의 일상이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먹게 되고 각도를 아예 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데이트하면서 돈을 쓰고 함께 즐기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 모으자 결심한다든지 결혼 준비해보자 결심하게 되고 결혼식장을 알아보게 되고 결혼식장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데이트 시간들이 채워지고요. 신혼여행도 결제하게 될 수 있죠. 이런 행동들 때문에 데이트의 성질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이제는 가구를 보러 간다든지 집을 보러 다닐 수도 있죠. 데이트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같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뭔가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 데이트하는 시간 자체에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둘이 열심히 한다든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확장된다든지 이런 변화의 모습이 들어오거든요. 두 분이 같이 하는 일을 기록으로 남기게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보자. 약간 두 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집이나 사무실 계약하시는 분들, 회사 취업하시는 분들, 시험에 돌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마주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 계약에는 좀 상대방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야 돼 이랬다면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거든요. 이제는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고 헌신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한테 주고 또 회사는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요. 근데 이 양쪽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에도 내가 이만큼 하고 상대방은 이만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상호 합의가 계약서의 은연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집이나 사무실을 계약할 때도 집을 내가 내 집답게 가꾸고 꾸미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내 정말 소중한 공간이다. 이렇게 집을 존중하잖아요. 또 사무실도 내가 깨끗하게 내 일터로 삼고 내가 이 일터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상호 관계는 존재해요. 특히 사무실이나 집을 임대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상호 관계가 있겠죠. 기숙사에 들어가는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기숙사를 내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안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은 앞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소속감이 생기고 동시에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행동에 대한 의무감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의무감이라는 게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무감이 다가올 때 빨간 분들은 그걸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내가 이 정도 계약을 한다면 내가 이만큼 의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살면서 내가 국민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또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새로 들어올 문서운과 계약운, 어떤 새로운 소속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에도 새로움을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레몬 카드가 들어왔어요.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을 적용해라. 이렇게 적혀 있죠. 레몬은 원래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존재감을 발휘하거든요. 레몬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상큼함은 완전히 달라지죠. 물에 레몬이 한 방울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레몬 맛이 잘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있어요. 특히 이 레몬은 당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르다라는 특징도 말하고 있는데요. 레몬은 그냥 먹으면 너무 시큼하지만 요리에 들어가면 엄청난 매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삶은 나에게 레몬을 가져다 주었다. 시큼하고 너무 시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삶에는 좀 시큼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겠죠. 그래서 레몬이 지금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빨강분들에게는 문서운과 계약운, 소속감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지, 그게 정말 여러분의 몫으로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이기에 똑같아 보이는 집,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자 사람들이 그 집에 사는 방식들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집 구하러 다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 같아 보이는데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정말 다 다르게 산다. 이런 거 실감하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문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몬 카드를 집의 문서운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정말 조만간 어떤 집을 계약하는 일 생길 수 있거든요. 임대로 계약하신다고 하면 내가 임대인인데 내 집도 아닌데 적당히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에도 레몬처럼 여러분의 색깔을 입혀서 정말 여러분다운 집으로 꾸며보세요. 명품 가구나 고가의 소품 이런 게 있어야만이 멋진 집은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만의 집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안락함의 차원이 달라질 거고요. 그런 경험이 또 쌓이게 되면 여러분이 집을 바라보는 안목, 인테리어 안목도 달라질 거고 점점 다음 집을 구할 때 보는 눈도 생겨요. 이건 또 역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취업이나 이직, 프리랜서 계약, 거래처와의 계약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주어진 걸 수동적으로 하고 대충 하고 기한 내에 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레몬 카드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 계약에 당신의 레몬 같은 상큼함을 넣어보아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약간의 트위스트를 해봐라. 그러면 당신만의 혁신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계약 장면 자체가, 여러분의 문서가, 여러분의 발자취가 다 혁신이 될 거예요. 또 오늘 별자리 카드에는 천왕성이 들어왔는데요. 천왕성은 한자 그대로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은 한계가 없죠.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라 라고 강조하는 별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에 들어온 글쓰기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이 적어내려가는 것이 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당신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영감을 불어일으킬 것이고 가르칠 거고 또 즐겁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손끝에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적는다, 글로 남긴다라는 뜻은 손으로써 증거를 남기고 정성을 들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빨강 분들은 조만간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손으로 보여지는 것 이걸로 여러분의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혁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평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대충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라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겠죠. 또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빠르면 2주, 또 오래 걸려도 2달 안에는 어떤 의미 있는 장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계약과 소속감의 깊은 소식 다가올 거예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 상황이 좀 갑자기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카드는 빨리 구조를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적응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력이 오히려 더 관건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강분들은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분만의 레몬도 첨가해서 혁신을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소속감이 생기고 계약의 운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나만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체가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계약의 운이 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내가 그 소속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거기 갔다가 괜히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크리스탈 카드를 보시면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후회할 일은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소속감을 발휘하는 과정,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약 관계에 헌신하는 것, 또 타인에게 영향을 줄 만큼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세상을 바꾸려는 것, 그럴 때마다 왠지 이거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불안감의 씨앗일 뿐이지 절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불안감이라는 거는 어쩌면 과거의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 약간의 미련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나는 이제는 조금 더 희생해야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소속감을 뛰어넘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것이다. 그러려면 이 소속을 철저히 활용해보자. 이런 자부심, 나의 가치 이걸 늘 가지세요. 집이든 회사든 학교든 관계든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소속의 안정감을 줄 거예요. 또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정감마저 뛰어넘어서 여러분만의 무언가를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계약의 운이 가져다주는 소속감 이걸 온전히 즐기시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후회할 것 하나 없이 그 모든 것이 과정이 될 거고 여러분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구조와 시스템이 되면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